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LTW 들고 왔습니다. 배당을 15%나 주는 장기채 관련 커버드콜 상품이죠.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TLTW는요, 기초자산이 TLT입니다. TLT는 20년 이상 미국 국채를 현물로 가지고 있는 ETF고요. 가지고 있는 TLT 수량에 맞춰가지고 콜옵션을 판매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커버드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LT 이자랑 콜옵션 프리미엄이랑 같이 해가지고 연 13%에서 15% 월 배당을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요 커버드콜 전략은 장기 금리가 횡보할 때 괜찮고요. 천천히 상승하면 베스트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라서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커버드 콜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 콜옵션을 판매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원점에서 이미 이득을 보고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기초자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 요 상승분 위로는 못 따라갑니다. 상방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밑으로는 끝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프리미엄을 고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산이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 외에는 뭐 대부분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TLTW 배당 시트거든요. 여기가 배당 쪽인데 항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요 첫 번째 거는 실제로 TLT 이자랑 플러스 프리미엄, 아까 콜옵션 프리미엄 있죠? 요걸로 번 돈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거는요, 여기 리턴 오브 캐피탈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주머니에서 꺼낸 돈입니다. 제살 깎아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 해가지고요, 이렇게 배당을 줬습니다. 그러면 왜 제살을 깎으면서까지 이렇게 배당을 주냐? 그거는 이런 ETF에서 타겟하고 있는 배당의 금리가 있는데 그 타겟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 버는 돈은 프리미엄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제살 깎아가지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다 ETF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ETF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ROC 이슈라고 합니다. 리턴 오브 캐피탈. 요것도 꼭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투자의 핵심 뭐냐면요, TLT도 그렇고 TLTW도 그렇고 장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낮다, 요 전제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채 20년 만기 금리가 4.8%예요. 요거를 조금 나눠보면은 연준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죠. 이게 3.75%예요. 하루짜리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텀 프리미엄 1.05%,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4.8%가 되는 겁니다. 이 텀 프리미엄은 이 하루짜리는 이 정도 주는데 20년 뒤에 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텀 프리미엄은 어떻게 움직이냐? 물가, 재정, 수급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중요한 것만 가져온 거예요. 먼저 물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CPI나 PC 이런 데이터가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모든 금리가 다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장기채에 안 좋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좋겠죠. 재정은 뭐냐면요, 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습니다. 지금 이렇게 빚이 많은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나는 더 찍어가지고 막 돈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안 좋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 신뢰받는 이유는 1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력도 막강하고요. 근데 뭐 중국하고 브릭스가 지금 결집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힘이 세질수록 미국은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해지면 신뢰가 내려갑니다. 신뢰가 내려가면 금리가 오릅니다.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재무부가 채권을 많이 찍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 공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가만히 있는다는 가정하에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수요 입장에서 옛날에 중국에서 미국채를 많이 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채를 안 사고 금을 사죠. 그래서 금값이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미국채를 안 사주니까 수요가 내려갑니다. 공급이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지니어스 액트라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으면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사야 된다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을 많이 사야 됩니다. 채권을 많이 사야 되면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금리는 내려가는 거죠. 요게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4.8%인 20년 미국채 금리가 왜 이렇게 더 오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살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 트럼프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감세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부채를 막 찍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국방비도 쓰고 싶고. 근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부채를 더 찍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랑 했던 재정의 신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했던 거죠. 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좋게 끝나진
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재무부가 장기채를 덜 찍고요, 단기채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채 금리를 자꾸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연준에 가서 이제 대놓고 막 압박하죠. 금리 인하하라고. 그리고 연준은 QT를 종료했습니다. QT는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파는 거예요.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단기채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단기 유동성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어떤 명분 하에서 시장에서 단기채를 사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부가 장기채를 줄이고 단기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늘린 단기채를 연준이 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그냥 양적 완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런 거 자체가 금리에는 하방 압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죠. 트럼프가 2천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하라고 정부 모기지 기관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MBS는 뭐냐면 모기지 채권이에요. 모기지 채권은 주택담보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사냐? 지금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요.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집을 안 사면 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가전, 기타 등등이 다 같이 안 팔리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경기는 화랑을 띱니다. 그래서 이 모기지 금리를 트럼프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리려고 사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근데 이 모기지 채권은 국채하고 어떻게 보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MBS가 내려가면 금리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부터 26년 1월까지 대규모 회사채가 발행되는 바람에 장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이때부터 이제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메타 엄청 대서특필 됐죠. 얘네 말고도 이제 M7 이제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이 회사채 공급이 막 늘어나니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요. 물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회사채 금리가 우량 기업인데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를 가지고 있던 투자자가 국채를 팔고 이쪽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량의 국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국채 공급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압력이 좀 가파르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채가 얼마나 찍혀 나오는지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요 파란색이 10년 평균이에요.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제일 많이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8월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고요. 튀었다가 내려가고 요런 계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채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회사채 스프레드가 올라갔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올라가니까 국채를 팔고 그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오른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니까 장기금리는 이렇게 위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이제 성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은 단기채를 많이 사야 됩니다. 그만큼 단기채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재무부가 장기채를 더 안 찍고 더 단기채 위주로 발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장기채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런 논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요거는 가장 높은 확률로 일어날 것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65%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완만하게 경기도 둔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관세 우려와 달리 물가는 점차 안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트럼프가 커피, 코코아, 과일 이런 거 이제 체감 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품목들에 관세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온 뉴스였는데 트럼프가 막 월마트나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그 회장님들한테 가격 올리지 말라고, 가격 소비자들한테 전가하지 말라고 막 협박하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이 물가 안정에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는 그것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걸 관리 못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튀게 되면 진짜 지금까지 했던 농사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꼬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목숨 걸고 이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베네수엘라 쳐들어가서 기름 확보하고 이런 것도 물가 안정과 연관이 있죠. 자, 그리고 AI 생산성 증가로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채용도 안 하지만 해고도 잘 안 하는 약간 그런 상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 경우에는 이제 점점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장기금리는 고점 찍고 슬금슬금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0% 되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요. 정책 수급 요인에 의해서 턴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고용지표가 천천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실업률, 비농업 취업자 수, 임금 상승률 지금 다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나 지정학적 충격이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어떤 경제 지표가 뭔가 쇼크를 줄 시에는 침체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장기금리가 혹삭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워낙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될 확률이 막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25% 정도 보고 있고
있고요. 장기금리가 더 상승하는 겁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이제 지속되면서 국방 감세로 막 재정 지출이 막 폭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국채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제 채권 자경단 효과가 나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타국 중앙은행의 수요 감소까지 이제 겹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네, 오늘 TLTW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제 거 보고 따라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보고 따라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들이 있잖아요. 이 근거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게 좀 타당했는지, 어떤 거는 좀 애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시면서 투자 감각을 키워나가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